안녕하십니까. 2월 1일에 찾아뵙는 위대한 지적질 서호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또 설 끝 무렵이라고 이제 해도 되는 거죠. 이제 뭐 명절까지는 한참 남았습니다. 이제 추석 때까지는 뭐 이제 한 8, 9개월 이렇게 이제 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이제 열심히들 또 이제 그 일에 정진하셔서 원하시는 성과들을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래 그 추석 때부터 이렇게 그 분위기를 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좀 이렇게 마음이 해이해지더라고요, 우리가. 추석도 조금 지나면은 뭐 연말 분위기, 뭐 크리스마스 뭐 되고 그러다 보면 또 구정 명절 이렇게 돼서 그때부터는 이렇게 시간이 휙 이렇게 확 지나가는 것 같아요. 뭐 조금 이렇게 하다 보면 금방 지나가 있고 그래서 일에 집중하기가 힘들 때입니다. 네, 그럴수록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마음을 이제 좀 정리하고 이제 진정으로 이제 2025년 해를 맞이할 그럴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뭐 우리 그 정치권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일들이 이제 스피디하게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것들이 이렇게 절차에 맞춰서 좀 빠른 진행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맞춰서 우리 우파, 자유민주주의 우파에서도 좀 마음가짐을 좀 새롭게 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마음의 염원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티븐 레비츠키라는 사람이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을 써서 여러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류 정치인들이 지금 이 과격화를 이렇게 유튜브의 과격성을 수용을 하고 법적 절차를 거부하면 위험에 처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말과 행동으로 민주주의 규범을 거부하는가, 두 번째는 경쟁자의 존재를 거부하는가, 세 번째는 폭력을 용인하거나 조장하는가, 네 번째는 언론의 자유를 포함해 반대자의 기본권을 억압하려 드는가. 지금 이 네 가지 질문에서 이렇게 해당들이 된다면 그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어렵게 쌓아온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는 거지요. 근데 지금 이 네 가지에 우리나라의 지금 정치 지도자라고 하는 두 사람이 딱 걸려드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보면은 일본에 나오듯이 말과 행동으로 민주주의 규범을 거부하잖아요. 민주주의 규범이라는 것은 결국은 절차적 정당성이거든요. 근데 많은 절차들을 무시하려고 드는 거죠. 자기 입맛에 맞게, 자기 이익에 맞게 이렇게 막 그때그때 상황을 조절해 나가는 겁니다. 그럼 또 2번은 경쟁자의 존재를 거부하는가.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물론 뭐 이제 범죄자를 인정할 수 없다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존재 자체를 약간 거부했었죠. 그래서 소통이 부족하니 뭐니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폭력을 용인하거나 조장하는가. 이것은 비단 우리 정치 지도자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가 한번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럴 주제라고 해서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폭력을 용인하거나 조장하는가. 이건 얼마 전에 있었던 서부지방법원 난입 사태 때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 누가 조장을 하고 누가 또 용인을 했는지 우리가 한번 스스로 되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거라고 지금 이 저자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도 보면 우리가 그걸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이잖아요. 아, 이런 것들이 정말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거구나.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는 거는 결국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손해를 봐야 된다는 거죠.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이게 옛날에 이 80년대, 70 몇 년대 그때나 이게 횡행했던 일들이 지금 우리가 현실 속에서 느끼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이게 그 퇴행된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는 한번 이런 기회를 통해서 깊게 생각을 해보고, 아, 우리 스스로가 이거를 좀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았는지.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 폭력이나 그런 거는 우리가 뭐 그거를 조장하고 이렇게 뭐 그럴 게 아니라 단호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무슨 뭐 끝 말에 다만 뭐 이렇기 때문에 봐줘야 된다,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여나 야나 듣기 좋은 말로 어떤 이유에서든 폭력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뒤에 또 꼭 그 사족을 붙이잖아요. 다만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뭐 달리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앞에 말을 부정하는 거거든요. 앞에 말을 앞에 말 한 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냥 그거 한마디로 딱 끝나야 되는 거죠.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안 된다. 이게 민주주의라는 거죠. 이게 한동훈 대표의 이 갖고 있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일맥상통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는 끝에 뭐 그런 이런저런 말 붙이지 않았거든요. 그거는 그냥 그걸로 딱 끝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4번에 보면 언론의 자유를 포함해 반대자의 기본권을 억압하려 드는가. 이거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언론의 자유를 포함해. 얼마 전에 민주당에서 이거 뭐 조사, 여론조사 그거 한번 뭐 자기네한테 불리하게 나오니까 그거 한번 조사해야 된다 그랬죠. 여론이 나쁘게 돌아가니까 뭐 카톡 검열한다 그랬죠. 그거는 그런 그 민주당의 행위는 민주주의하고는 영 동떨어지는 행위들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 뜻에 안 맞으면 뭐든지 다 검열하고 다 억압하고 다 이 제재하려고 들고, 아니면은 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막으려고 하고 뭐 고발하겠다 그러고. 이거야말로 정말 우리가 그 어렵게 쌓아 올린 그런 그 민주주의를 억압하려 드는 겁니다. 우리가 외치고 있는 그 자유를 진짜 억압하려고 드는 겁니다. 말로는 계속 얘기하잖아요. 예? 집회와 시위에 무슨 뭐 자유가 있다고 뭐 어쩌고 막 얘기하잖아요. 예? 이게 헌법에 나와 있다, 뭐 언론의 자유가 있다. 자기네들이 써먹을 때는 그렇게 써먹고 막상 자기네한테 불리하게 나오니까 이거를 반대적으로 써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래갖고 이게 무슨 민주주의냐고요. 자기네들이 떠드는 민주주의냐고요. 그 이름 자체가 잘못된 거죠.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이름 자체가 잘못된 거죠. 인민민주주의입니다. 인민민주주의. 북한에서 떠드는. 그러니까 그걸로 포장해가지고 자기네의 그 일정적인 그 목적을 이루려는 그런 걸로밖에 안 보이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민주주의하고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 민주주의를 갉아먹는 행위들이 지금 그 사람들이 보이고 있는 행태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는 그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게 되뇌어 봄으로써 우리가 그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뭐 우리 편이니까 봐줘야 된다. 이런 식의 논리는 이제 성립되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편이라도 잘못된 거는 확실하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다가는 언젠가는 우리도 그거의 피해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본인 스스로가. 왜냐하면 상대당에서도 그거 똑같은 논리로 우리를 공격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누가 피해를 보는 겁니까? 나만 피해 보는 거 아니죠. 같이 피해 보는 거거든요. 이쪽이나 저쪽이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난세에, 그야말로 지금 난세라고 얘기를 하면, 난세에 우리가 좀 더 냉정하게 생각을 해서 어떻게 민주주의가 망가질 수 있는지 그거를 확실하게 느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보면 우리가 이 얘기를 국민의힘에서는 떠들지 말라고 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왜냐하면은 조기 대선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지 말란 얘기죠. 그렇지만 그거는 너무 그러니까 편협한 생각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대세라는 게 있거든요. 대세. 지금 대세가 이렇게 그 대세를 거부하기가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7, 80%가 다 조기 대선이 실현된다고 다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만 조기 대선은 없습니다. 그거는 뭐 배반입니다. 배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게 예를 들어서 50대 50이면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왜냐면 냉정하게 생각을 해내는 게, 그러니까 이성을 갖고 생각을 하라는 게 50대 50이 아니잖아요. 탄핵이 인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우리가 익히 얘기하듯이 저 종북 좌파한테 이 정권을 넘겨줘야 되겠습니까? 가만히 앉아 있다가 그냥 당하는 거예요. 준비 안 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탄핵하고는 관계없이, 탄핵이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그거는 지금 생각할 때가 아니고, 그 다음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태풍이 올지 안 올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할 필요 없다? 이건 아니죠. 태풍은 언제 올지 모르고 태풍은 반드시 옵니다. 언제 올지 모르지만 옵니다. 그러면은 대비는 해놔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피해가 없는 거 아닙니까? 유비무한. 미리 준비해 놓으면 한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은 우리한테 한은 뭡니까? 저 종북 좌파들이 정권을 잡는 게 우리한테는 한 아닙니까? 우리한테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그거는 한이 되는 겁니다. 우리 자유대한민국에. 지금의 그 의회 폭거를 비롯해서 뭐 많은 것들이 지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거기서 우리가 잘못된 결과가 나와서 입법권, 행정권 다 가져보세요. 우리가 차마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의 그러니까 그 진보적인 생각을 이렇게 좋게 얘기해서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이 변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대충 봤을 때 30%, 30%는 탄탄한 지지층입니다. 좋아. 그럼 35%, 35%. 35%, 35%는 그야말로 진짜 대깨문, 대가리가 깨져도 지지할 사람들이에요. 내가 얼마 전에 만난 그 광주분은 절대 이재명 싫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재명 안 찍을 거예요?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나는 이재명을 찍는 게 아니에요. 민주당을 찍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게 우리가 그 욕할 일인가요? 아니잖아요.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현실이. 그러니까 이재명이 싫다고 절대 국민의힘 후보를 찍지 않는다는 겁니다. 투표장 안에 들어갔을 때는 그냥 이재명이 나오든 누가 나오든 상관없이 그냥 민주당 찍는다는 얘기죠. 그럼 반대로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은 이재명 찍겠습니까? 우리 국민의힘 후보가 싫다고 이재명 찍겠냐고요? 아니거든요. 그냥 국민의힘 후보 찍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차피 그 35%는 정해져 있다고 보면 그 사람들이 대다수라서가 아니라 그 중도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어디 쪽에 편을 들어주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선택이 결정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 국민의힘 보수 우파에서 선출된 대통령 후보가 선택되기를 우리는 절실히 바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한 사람의 당선을 위한다기보다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펼쳐질 미래가 너무 걱정이 되기 때문에 저쪽 그 종북 좌파 세력한테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암울한 세상이 벌어질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국민의힘 보수 우파가 이겨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지지자는 놔두고 그 중도 세력을 우리한테 끌어와야 되는 게 당면 과제죠. 지금 이게 이 정권 교체는요. 이게 지금 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굳이 원인을 찾자면 이 모든 게 이 이재명 대표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아니었고 딴 사람이었으면, 민주당의 후보가 딴 사람이었으면 그냥 정상적으로 그냥 무슨 뭐 범죄 혐의 없고 그냥 민주당스러운 사람이었으면은 지금의 세상이 어떤 세상일까요? 결코 이런 세상은 아닐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도 안 했을 거예요. 그 한 사람의 그 무도함 때문에 지금 계속 억지를 부리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거든요. 지금 이 중도에 있는 사람들은 이 보면 개성이 강한 사람들이 거의 중도 세력이거든요. 개인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럼 그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계엄에 찬성하느냐? 아니죠. 반대하죠.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도 잘못됐고 너도 잘못됐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중도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중도에서도 뭐 중도 우파, 중도 좌파, 약간은 중도인데 이쪽으로 있는 사람이 있고 약간 이쪽으로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 중도 세력들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설득이 가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을 설득을 하려면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 그런 사람이 나서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그 명분은 스스로가 굉장히 상식적이고 그 사람들과 거의 그 같은 생각을 이렇게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지금 이재명 대표는 전혀 그렇지가 않잖아요. 지금 모든 게 자기만을 위해서 이 판을 이끌어 왔잖아요. 그죠?
29건 탄핵 뭐 안은 발의해가지고 탄핵안 실행하고. 근데 그 목적이 그 국민을 위해서 한 겁니까, 그게? 그 29건 중에 국민을 위해서 탄핵한 게 한 개라도 있습니까? 그 뭐 검사, 뭐 국무위원들 막 이렇게 탄핵한 거 있잖아요. 그게 국민을 위한 탄핵이 뭐가 있었냐고요. 애국심이 생겨서 이건 반드시 탄핵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 탄핵이 있었습니까? 다 자기 사리사욕에 관계된 거였었거든요. 자기하고 관계된 것들, 자기 범죄 사실을 은폐하거나 자기 범죄 사실을 뭐 미루거나, 어쨌든 그 목적이 그 자기의 그 비리 혐의를 감추고, 아니면 그냥 그 없애고 이렇게 뭉개려고, 또 시간 지연시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탄핵을 다 남발했던 거거든요. 자기의 그 수사를 저지하고 재판 지연시키고. 그리고 뭐 법안 통과되는 것들 보면 국민한테 진짜로 나쁘게 해가 되는 거는 다 통과시켜버리고, 친정 국민들 편하게 해주는 거는 그냥 뭐 시간 끌어버리고. 그러니까 그거를 자세히 보면, 그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보이고 있다니까요. 국민이 안중에도 없다는 거를. 그 자기의 그 기본 개념이 있잖아요. 그 뭐 기본소득인가 뭔가 있어요. 처음에 자기가 그 모토로 잡은 게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직을 또 맡았어요, 이재명 대표가. 근데 이거를 잘 뜯어보면 이거 약간 공산당 이론하고 비슷해요. 있는 놈 주머니에서 돈 뺏어서 없는 사람한테 돈 준다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거든요. 이게 공정한 경쟁을 저해시키는 거거든요. 옛날에 그 우리나라 1948년도 그때 김일성이 무슨 뭐 그때 맡았던 그 뭐 인민민주주의 뭐 위원장 뭐 그거 맡았던 거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이 논리를 보면 뭐 인민들을 위한다, 반대로 국민들을 위한다. 근데 그 속뜻은 아주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 자유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제도가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남을 도와주는 거는 내 스스로가 남을 도와주는 거지, 강제로 내 거 뺏어다가 남을 도와주겠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우리 사회에서, 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내가 마음이 생겨서 내가 뭐 기부하고 뭐 불우이웃돕기 성금 내고 이런 거는 가능해요. 근데 그걸 강제로 뺏어서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사탕발림으로 전 국민 25만 원 지원. 혹하는 거죠. 당장 돈 준다니까. 근데 우리는 솔직히 25만 원 생돈 주면 좋죠. 당장 그 먹기 좋은 떡이죠, 그게. 그렇지만 그 실체를 알고 나면 엄청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그리고 매일매일 뭐 일주일에 25만 원씩 주는 것도 아니고, 이때 되니까 슬쩍 뭐 떡 하나 던져주듯이, 고무신 한 켤레 던져주듯이 옛날에. 그러고 나서 자기 지지해달라고. 이게 마음 정하지 못한 사람들을 이렇게 현혹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결국은 이게 그냥 우리 돈 우리가 받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요, 결국은 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금을 더 붙일 거란 말이에요. 모든 물건에다가. 그 돈 어디서 만들 겁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무슨 뭐 세금을 25만 원 더 내는 게 아니라 그냥 물건에다가 세금을 더 매겨버리는 거예요. 그 돈 뺏어가려고. 그러면은 베네수엘라 같이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뭐 라면 한 박스 살려면 자루에다 돈 다 먹어야 되듯이 돈의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게끔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얼굴을 싹 바꿔서 그거 다 처리한다고 합니다. 자기네 그 기본소득 그 주장하던 거, 자기네 당론으로 내세웠던 거 있잖아요. 25만 원도 뭐 철회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 이솝 우화에 보면은 늑대가 양의 탈을 쓰고 싹 이렇게 꼬시러 오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리고 나서 엄마가 없는 틈을 틈타서 확 잡아먹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바짝 긴장을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더 이렇게 좀 면밀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양의 탈을 쓴 늑대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동안에 봐왔던 걸 우리가 잊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트레이드 마크 아닙니까? 내가 그런다니까 진짜 그런 줄 알았어? 아니면 딱 잡아떼고 내가 언제 그랬어? 내가 언제 위중하라 그랬어? 그냥 말이 그런 거지. 사람들한테 선거할 때는 당 가까운 예로 선거할 때 뭐라 그랬어요? 그죠?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자기는 사용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자기는 죄질 일이 없기 때문에 없애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은 거 우리가 뻔히 봤잖아요. 근데 지금에 하는 말을 또 믿으라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걸 어디다 허공에다 대고 얘기를 하든 해야지 우리 국민들한테 대고 이런 얘기하면 됩니까? 기분 나쁘지 우리가. 아니 우리를 어떻게 받길래 우리 국민들의 기억력을 어떻게 받길래 이런 소리를 지금 떠들고 있냐고요. 근데 이게 결국은 뭐냐면 자기네 지지층은 일단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중도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꼬시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나서 일단 목적을 이루고 난 다음에는 내가 그런다니까 진짜 그런 줄 알았어? 이렇게 할 거란 말이죠. 지금 이렇게 제가 말로 이렇게 이런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주고받는 것 자체도 굉장히 이게 그 우리나라를 위해서 마이너스적인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뉴스 봐보세요. 신문 봐보세요. 지금 그 세계 그 정세 돌아가는 신문이나 그런 걸 봐보세요. 거기에 지금 우리나라는 빠져 있다니까요. 우리나라가 지금 요 시기가 있기 전에 우리가 그야말로 이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는 그런 시기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계 이 강대국들, 선진국들하고 우리가 거의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시대였었잖아요. 국민소득도 일본을 앞지르고. 그래서 우리가 그 뭐 미래를 준비해 가고 있었던 시기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눈도 틀렸었단 말이에요. 뭐 반도체 강국, 무슨 뭐
그 미래 산업의 강국, 뭐 조선 뭐 이런 것들이 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선두적인 위치에 있었다고요. 뭐 K컬처니 그 모든 게 다 K가 들어갔었잖아요. 그죠? 뭐 K푸드, K컬처, 뭐 방산산업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반도체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랬던 시기였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잊어버린 나라가 돼버렸다니까요. 세계에서. 지금 중국에는 어떤 한 천재가 태어나가지고 양원평인가 그래요. 양원평이라는 그 천재가 태어나서 그 딥시크라는 회사에서 그 AI 그 저가 그 솔루션 그 모델을 개발을 한 거예요. 세계가 깜짝 놀라고 다 거기에 지금 매몰돼 있어서 거기에 지금 깜짝 놀라서 다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시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거기에 관심도 없잖아요, 지금. 거기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은 훨씬 이전에 한동훈 대표밖에 없었어요. 한동훈 대표가 준비하자 그랬단 말이에요. 당대표 그때 그 선거할 때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할 때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었던 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 거기에 나온 후보들한테 물어봤었어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냐고. 다가오는 AI 시대에 후보님은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답변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면 그때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내가 볼 때는 이재명이 답변한 그 사람들도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지금 그 사람들은. 아, AI는 무슨 AI, 에이씨, 그럴 거예요, 아마. AI 얘기하면, 에이씨,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럴 겁니다. 제가 그분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이 핸드폰도 제대로 조작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 뭐 컴퓨터는 말할 것도 없고, 밑에 있는 뭐 보좌관들이나 이런 사람들 시켜서 다 할 겁니다. 근데 지금이 그런 시대입니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이전의 시대가 50km의 속도로 세상이 변했다면 지금 세상이 변하는 속도는 200km의 속도가 될 겁니다. 옛날에 변하던 속도보다 한 3, 4배는 빠르게 세상이 변할 거란 말이죠. 요번에 여러분 라스베가스에서 그 CES라고 그 세계 가전 박람회 보셨죠? 거기에 나왔잖아요. 플라잉카,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지금 중국에서는 거의 상용화 시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모든 인재들을 다 끌어가고 있어요, 지금. 몇천 명씩. 이 양원평이라는 사람도 이 엔지니어 개발, 엔지니어 기술자예요. 컴퓨터 공학. 그래서 미국이 차단시킨다니까 자기네가 스스로 개발을 한 겁니다. 그것도 더 값싸게. 세계는 깜짝 놀라고. 모든 뉴스는 다 거기에 지금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쪽팔리게 이 탄핵이니 지금 이런 거 지금 조기 대선이니 이런 거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나라가 진짜 얼마나 한심합니까? 이게 만약에 정상적인 단계에 있었으면은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냥 나이만 젊다고 젊은 것이 아니라 나이만 젊다고 무슨 뭐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런 창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그런 사람이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 중에 그 미래 시대를 향한 창의적인 이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확실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냉정하게.
없어요. 진영을 떠나서 한동훈 대표 말고는 없다니까요. 물론 뭐 속속들이 내가 얘기를 해본 건 아니니까 모르지만 어쨌든 방송에 나와서 그런 걸 떠드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다 자기네 그 이념에 관해서 자기네 그 정파적인 이익에 관해서만 다 떠듭니다. 뭐 유튜브 하는 사람이나 뭐 언론에 나온 사람들이나 나와서 토론하는 사람들이나 전부 다 그 얘기만 떠들 뿐입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닌데도.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짜 이번에 세대교체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세대교체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워터파크의 미끄럼틀처럼 두두두두두두두 떨어질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기업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치가 받쳐주지 못하면, 국가에서 밀어주지 못하면 한계가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어요. 딥시크 그거 저가형 AI 그거 모델 개발한 거 보고 오히려 고맙다 그러잖아요. 아유 잘했어. 우리한테 경각심을 심어줘서 고마워. 우리 더 노력할 거야. 지금 이런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지금 이 탄핵하고 이 조기 대선인지 굴비 대선인지 여기에 함몰돼 가지고 지금 여기에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어야 됩니까? 세상은 말 못할 속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이 사리사욕에 젖어 있는 사람들의 일은 우리가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 사람들 계속 쫓아가다가는 우리 진짜 가랭이 찢어집니다. 그리고 퇴락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 변화하는 거에 대해서, 세계가 변화하는 거에 대해서 과연 누가 우리를 이끌어갈 것인가, 이거를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뉴스에 보니까 언더 73이라고 그 모임이 구성이 됐더라고요. 그 언더 73이 뭐냐면은 아시죠? 그 73년생 이후 세대, 그 73년생 이후 세대들이 이제 뭔가를 좀 준비하자는 그런 모임이 생겼더라고요. 거기에 뭐 김재섭, 뭐 누구더라, 누구, 이거 뭐 그 젊은 그 정치인들, 유재환가 뭐 그런 사람, 젊은 정치인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좀 주도적으로 우리 한동훈 대표하고 뜻을 같이 해서 준비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뭔가 결실을 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뜻이 아무리 좋아도 그 국가의 그 지도자의 위치에 있지 못하면 그냥 그 좋은 생각들이, 그런 발전적인 생각들이 이렇게 이루어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언더 73이 아주 잘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73년 이후 세대들이 이제 우리나라를 준비를 하겠다는 거죠. 한동훈 대표와 함께. 그래서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그 행동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죠? 지금 우리가. 그리고 또 나한테 뭐 저한테 뭐 정신이 나갔네, 무슨 뭐 지금 뭐 미친놈이네, 무슨 뭐 양심에
소리를 뭐 내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양심의 소리를 내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보고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를 지지한다고, 한동훈 대표가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고 제 양심에 아무 거리낌 없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동훈은 분명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정쟁에서, 이 촌스러운 이 정쟁에서 벗어나서 정말 우리 미래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한동훈 대표일 것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라고 내가 말씀드릴게요. 또 여기에 대해서 또 누가 또 뭐 얘기하더라고요. 뭐 또 세상이 어떤 언제적이냐 뭐 또 얘기를 하는데, 한동훈 전 대표 미래 세상을, 다가오는 그 엄청난 세상의 변화를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지금은 한동훈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또 공유를 통해서 지금 이 글이 젊은 사람들 있잖아요. 왜? 젊은 사람들 언더 73년 이후의 사람들한테 지금 많이 전달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여러분들 성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또 그 뜻을 좀 모아서 힘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